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명절만 지나면 전국 국립묘지 대부분이 조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는다는 내용입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대전 현충원과 영천, 임실 호국원에서 연간 발생하는 폐기물이 118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존 기간이 긴데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조화를 사오는 사람이 많아서라는데요. 폐기물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더 큰 문제는 조화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점입니다. 거의 중국산인 조화들은 플라스틱, 비닐, 철사 등이 주재료인 탓에 잘 썩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일묘역, 일송이 조화 헌화 등 최소한의 허용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27억 2,600만여 명이 서울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이용객 6명 가운데 1명은 무임승차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운임으로 환산하면 3,709억 원에 달한다는데요. 무임승차자의 82%는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뒤를 이었는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가파르게 늘어나 무임승차 승객이 해마다 4에서 5%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아파트 이름에 목동을 붙이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이슈와 학군 지역 조명 효과 등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정구역상 소재지가 목동이 아닌데도 아파트 이름에 목동을 붙이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노골적인 단지명 변경이 민망하다는 주민들 의견도 있지만 많은 아파트가 단지명에 목동을 넣는 이유는 목동 생활권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집값 등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폭발 사고로 일가족 6명이 숨진 강원 동해시 펜션을 동해시에 이어 강원도 홈페이지에서도 추천 숙박업소로 소개해왔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강원도 홈페이지의 강원 관광 코너는 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도내 숙박업소 2,400여 곳을 소개했습니다. 시군별로 검색하면 동해시에는 사고 펜션을 포함해 97개 업소가 올라와 있고 상세 보기에 들어가면 업소 사진과 전화번호, 지도, 주변 관광지 등이 소개돼 있다는데요. 미신고 펜션을 단속해야 할 지자체가 9년 동안 불법 영업을 한 업소를 제대로 확인도 없이 홍보해 준 셈인데 강원도는 이날 오전 9시 이후 홈페이지에서 갑작스레 이 펜션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난자 채취 시술이 최근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요즘엔 일반인들도 출산 예비 목적으로 시술에 나서는 추세라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명절 잔소리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난임 부부가 늘면서 빨리 결혼하라는 잔소리 내용이 최근에는 난자라도 얼려도라로 바뀌고 있다는데요. 한편 난자 냉동이 유행을 하면서 국내 한 난임 전문 병원의 신규 동결 난자 개수가 3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하는 등 여성 전문 병원의 난자 냉동센터는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만화에 정보를 더한 이른바 정보툰이 인기라고 하죠. 웹툰 형식으로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정보가 많기 때문이라는데요. 정보툰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임신, 출산, 육아부터 운동, 메이크업, 법률, 귀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웹툰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건 임신과 출산, 육아 정보툰으로 초기엔 아이를 키우는 소소한 일상을 웹툰에 녹여낸 일상 육아툰이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논문과 통계를 활용해 구체적인 정보와 지침이 담긴 웹툰이 늘고 있다는데요. 이 밖에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요리나 메이크업 방법 등을 알려주는 웹툰도 인기라고 합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